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너울쌤의 요양보호사 9회 이론 3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에릭 에릭슨의 생애 주기에서 노년기에 겪게 되는 위기와 변화는 1번 신뢰 대 불신감, 2번 정체감 대 역할 혼돈, 3번 친밀감 대 고립감, 4번 통합 대 절망, 5번 생산성 대 자아 침체. 정답은 4번 톨망이래요. 통합대 절망입니다. 네, 우리 에릭슨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각 생애 주기별로 겪게 되는 위기와 변화 또는 뭐 과업 이런 이야기도 하죠. 예, 노년기에는 통합대 절망감입니다. 지나온 실패와 좌절을 하나로 다 합쳐서 통합하면 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만하면 잘 살았지 뭐, 괜찮아. 그래서 평온한 마음으로 중까지 맞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거와 실패를 가지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럼 절망감으로 가요. 이 절망감이 나중에 노년의 우울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년기에는 이 통합대 절망감이 예, 위기와 변화이자 과업입니다. 신뢰에 대해 불신은 영악이 여기 정체감 대 역할 혼돈은 사춘기, 친밀감 대 고립감은 성년기, 예, 그 다음에 생산성 대 자아 침체는 중년기의 가업인 거죠. 네, 다음이요. 자, 2번. 노인의 가족 관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부 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되고 있다. 2번 자녀가 직접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3번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해 고부 갈등이 사라지고 있다. 4번 손자녀는 노년기에 활기와 탄력 제공이 되지 못한다. 5번 형제자매 사이에 존재했던 경쟁심이나 갈등이 늘어난다. 자, 정답은 1번.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되고 있다. 맞죠? 네, 2번 같은 경우에 자녀가 직접 노인을 부양하는 일이 현재는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네, 고부간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손자녀는 노년기에 활기와 탄력이 제공을 해줘요. 형제자매 사이에 존재했던 경쟁심이나 갈등은요, 네,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자, 3번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복지 원칙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나이, 성, 인종이나 장애, 지위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1번 독립의 원칙, 2번 보호의 원칙, 3번 자아실현의 원칙, 4번 참여의 원칙, 5번 존엄의 원칙. 정답은 5번 존엄의 원칙입니다. 네. 자, 존중받아야 된다. 그쵸? 예. 존엄성 있게 대해야 된다. 또 공정하게 학대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대우받아야 된다. 이게 존엄의 원칙이죠. 자, 그러면 우리 독립의 원칙은 어떤 게 들어가나요? 노인의 소득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자원을 통해서 어떤 식량이나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일할 기회도 제공받아야 되고, 어떤 일할 수 없는 분이라면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경제적인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호는 보호자가 다 들어가요. 자율과 보호, 뭐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 그럼 자아실현의 원칙은요. 잠재를 완전히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들어가죠. 참여 원칙은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기회를 가져야 되고 또 사회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단체 조직 같은 걸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이 예, 참여 원칙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4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2번 공단은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한다. 3번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4번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한다. 5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죠.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 자, 그러면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받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한다. 아니요. 공단에서 비용에
예, 청구를 받은 경우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장기요양 기관으로부터 청구를 받았죠. 그러면 청구받은 기관에다가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장기요양 기관에 지급을 합니다. 자, 우리 단기보호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죠. 재가급여 안에 들어가는 게 방문요양, 법무교, 방문간호, 주야보안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자, 그럼 시설급여에 들어가는 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죠?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다른 말로 또 그룹홈이라고도 합니다. 동의어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럼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 5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 및 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등급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한다. 2번 갱신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을 판정받은 3등급자는 유효기간이 4년이다. 3번 장기요양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한다. 4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3점이며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는 4등급이다. 5번 장기요양 등급의 1에서 3등급까지,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다. 네, 시간 좀 드릴게요. 이거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쵸? 네, 자, 한번 답 찾아보세요.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일단 찾아볼까요? 네, 장기요양 등급의 인정 유효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 산정한다. 2024년 개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이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을 받았다면 1등급인 경우에는 4년, 2등급에서 4등급 같은 경우에는 3년,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예, 그래서 3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예, 몇 년인가요? 3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숫자 이거 잘못됐죠. 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장기요양 기관이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를 송부하는 게 아니죠. 공단, 등급을 판정했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송부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4번은 맞나요? 네, 자, 인정점수 우리 선생님도 암기하고 계실까요? 자, 우리 1등급부터 점수. 이건 사실 암기하셔야 되죠. 네. 잘 안 외워진다 하시더라도 암기는 하셔야 돼요. 인지지원 등급까지. 자, 전 앞자리만 외우겠습니다. 자, 제가 써놓고 할게요. 자, 95, 75, 60, 51, 45, 45점 미만. 네, 저는 앞자리만 암기하시라고 말씀을 늘 드려요. 왜냐면 뒷자리는 여기 있는 거 우리 끌어내리면 돼요. 75 열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나씩. 예. 그래서 일단 앞자리를 잘 표기를 해두시고, 자, 그리고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예, 4등급자라고 했으니까 4등급에 해당하려면 51점에서 60점 사이여야 되나요? 맞네요. 인정 점수가 53점이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 다 필요 없습니다. 점수로 따지는 게 제일 빨라요. 뭐 이게 일정 부분이라는 게 도대체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가 일정인 건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숫자가 몇 점이냐가 등급 점수에 들어가냐로 따져보면 되거든요. 예, 이건 4등급 맞습니다. 자, 그럼 등급은 지금 제가 여기 써놨듯이 1, 2, 3, 4, 5 인지지원 등급. 예, 여기까지 있어야지 3등급까지는 아주 예전 얘기인 거죠. 네. 자, 요런 내용도 난이도 약간 상문제입니다. 왜냐면 읽으면서 바로 답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지면서 오답을 찾아가시고 또 정답을 가보시면 다 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두시고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능력을 최소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가족의 생활 상담을 해준다. 3번. 업무 효율을 위해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4번. 대상자의 상태를 고려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은 동료와 공유한다. 네, 정답은 4번인 거죠. 대상자의 능력을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셔야 되고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합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고 비밀은 누설하시면 안 됩니다.
7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잔존 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옷을 입게 한다. 침구 정리를 스스로 하고자 하신다. 1번 숙련된 수발자, 2번 관찰자, 3번 동기 유발자, 4번 말법가 상담자, 5번 정보 전달자. 정답은 3번입니다. 남아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스스로 동기를 유발해서 이끌려고 하시는 거고 친구 정리도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동기 유발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숙련된 수발자는 어떤 분인가요? 숙련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게 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이고, 자, 그럼 관찰자는요,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이나 심리적인 변화를 관찰해 주시는 사람. 그럼 말법과 상담자는요,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해서 대상자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안위를 도모하는 사람. 자, 정보 전달자는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서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까지 하는 게 정보 전달자입니다. 8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3번입니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인 거죠. 네, 노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니고 노인복지법 제6조 3에 의해서 인권교육도 이수해야 되고요. 시설장은 입소인에게 인권 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생활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막말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요 시설윤리 강령은 표로다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회부터 여전히 쓰고 있어요. 네, 윤리강령 15개가 있고요. 여기 각 윤리강령 검정 글씨 아래 빨간 글씨는 이 윤리강령을 대표하는 개념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 글씨는 뭐 또한 윤리강령을 지키지 못한 것까요? 라는 문제 사례를 표준교재에서 예시를 들 때 이 초록색 글씨에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문제 사례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자, 이 문제 사례 외에도 다른 걸 가지고 출제하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각 윤리 강령마다 어떠한 대표적인 단어의 내용들입니까? 이걸 봐주는 게 지금 사실 엄청 중요한 거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게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여기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치매, 인권교육한다, 존경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단어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9번 노인학대 유형과 학대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방임,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다. 2번 유기,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3번 신체적 학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4번 정서적 학대, 보청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5번 경제적 학대, 치매를 가진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생활비를 중단한다. 예, 이거 방임이죠. 그 다음에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정서적 학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경제적 학대, 보청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방임, 치매를 가진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한다. 유기, 예, 이렇게 정확한 개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시설의 확인, 업무 지도 및 감독, 2번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3번 노인학대 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4번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증언 진술, 5번 피해 노인의 법률적 보호.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시설의 확인 업무 지도 감독은 시도의 역할이고요. 노인학대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는
네, 사법경찰이 합니다.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인 중간 진술은 의료기관의 역할이고요. 피해 노인의 법률적인 보호는 법률기관의 역할입니다. 11번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부당행위를 받은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2번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참는다. 3번 대상자의 가족과 상황을 의논한다. 4번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제를 알아본다. 5번 요양기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한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 인권부를 위한 법적 근거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7조 2에 의거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12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성희롱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2번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번 반응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한다. 4번 큰 소리로 훈계한다. 5번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시고 또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한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성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를 갖는다. 3번 대상자와 수직관계임을 인식한다. 4번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한다. 5번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겨둔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성별에 따라 달리하시면 안 되죠. 차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자 상황에 따라 성별에 따라 차별 대우하지 않으셔야 되고 동료 양보호사는 경쟁하는 자세가 아니라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 수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 자, 대상자 부재 시에는 방해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14번. 재가침의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서서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2번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다. 3번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고 정확히 기록하여 보고한다.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재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 자, 정답은 3번.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고 이를 정확히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자, 15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번. 서비스 제공 내용은 주말에 모아서 한 번에 제공한다. 2번.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3번. 장기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4번.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한다. 5번. 대상자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은 한 번에 모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미루지 말고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본인 부담금 할인해 줄 수 없죠. 그럼 위법행위고요. 자신의 힘든 사항을 하소연한다. 아니요. 대상자의 앞에서는 필요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자, 돈을 빌린다. 안 되죠. 대상자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 16번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전신 스트레칭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운동신경을 감소시킨다. 2번 근육의 긴장을 강화하여 부상을 예방한다. 3번 유연성을 감소시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좁힌다. 4번 혈액순환을 감소시킨다. 5번 관절 구축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운동신경을 촉진하지요. 자, 근육의 긴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부상을 예방한다는 맞아요. 근데 긴장은 강화가 아니라 완화. 유연성을 증진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좁히는 게 아니라 넓혀주는 거고요. 혈액순환은 감소가 아니라 촉진. 예, 그래서 맞는 거 5번밖에 없네요. 네. 17번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3개월마다 결핵 진단 검사를 받는다. 2번 잠복 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3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했던 물건은 소각한다. 4번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받지 않는다. 5번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의심되는 경우 보장구 착용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접촉했을 때,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주기적으로 결핵 환자를 돌본다고 3개월마다 진단을 받는 게 아니라 접촉했을 때는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주시면 돼요. 자, 잠복결핵 대상자는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접촉해도 무관합니다. 자, 대상자가 사용했던 물건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결핵에 걸린 대상자, 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이렇게 했는데, 접촉했을 때는 병원 또는 보건소를 일단 방문하셔서 검사를 일단 받아보시는 걸 권장해요. 예, 감염에 노출이 됐냐 안 됐냐는 일단 검사 결과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접촉을 하셨다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병원 또는 보건소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원인이 명확한 급성태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2번 질환이 치유된 후에는 완전한 자립 상태를 유지한다. 3번 의학, 간호학의 접근만으로도 충분하다. 4번 약물 성분이 신체 내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다. 5번 기존의 질병명으로도 구분이 쉽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원인이 명확한, 아니요, 불명확해요. 급성은 없어요. 급성은 하루아침에, 아니요, 태행은 달아 없어지는 거니까 오랜 시간을 거쳐. 그래서 만성태행성 질환이라는 거지, 급성태행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도 없어요. 요한보호사 시험에 오답에만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질환이 치유된 후에는 완전 자립 상태, 아니면 의존 상태가 지속된 경우가 많고요. 예, 이거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인 접근 두 가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질병명으로는 구분되지 않는 질환들이 워낙 많습니다. 자, 19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밤과 겨울철에 소양증은 나타나지 않는다. 2번 머리카락이 두꺼워진다. 3번 입과 뺨 등 얼굴의 털이 증가한다. 4번 피하지방이 증가한다. 5번 피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피부계에서 증가되는 게 입과 뺨 등의 털이 증가해요. 네. 자, 1번 같은 경우 밤과 겨울철의 소염증은 더 심해집니다. 밤하고 겨울에는 난방기, 온도를 돌리면서, 네, 습도가 맞춰지지 않을 땐 가려움증이 엄청 심해지는 거죠.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가늘어지고, 네, 힘이 없어지고요. 피하 지방은 줄어듭니다. 피부의 탄력성은 감소됩니다. 자, 20번.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기지가 촉촉해진다. 2번 세계 식별 능력이 증가한다. 3번 손상이나 감염에 예민해진다. 4번 지방이 늘어나 눈꺼풀에 탄력이 생긴다. 5번 소리의 감수성, 평형 유지에 문제가 생긴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여기 문제 생기죠. 기지는 건조해져요. 색의 식별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비슷한 색깔 구분 못해서 특히 예,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파, 파남보 이렇게 파란색, 그쵸? 그쵸? 잠깐 저도 순간 보남파 거꾸로 그쵸?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뒷색깔이거든요. 보라색, 남색, 파란색. 이 세 가지 색깔이 좀 특별히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쵸? 수성태 노란색이나 황화현상 때문에. 요 색깔도 좀 구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손상이나 감염이 어떻게 되나요? 둔감해지죠.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둔해져요. 그래서 손상이 잘 되시는 거고. 그다음 지방이 늘어나, 지방이 감소합니다. 눈꺼풀이 탄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눈꺼풀이 처지잖아요. 자, 21번.
에 따른 내분비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증가, 2번 포도당 대사 능력 증가, 3번 기초대사율 감소, 4번 근육 질량의 증가, 5번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의 증가.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기초대사율 감소됩니다. 네. 자, 기초대사, 이거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 네,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사, 에너지 양이 전체적으로 기초대사율이 높아야지만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되거든요. 대사율이 떨어지니까 조금만 먹어도 소화 안 되고, 이게 노화가 오시면서 우리가 소화력도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량 떨어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어떻게 되나요? 감소되죠. 그래서 당뇨병에 잘 걸리시고요. 당내성, 당 좀 내한테 줘. 이거 자꾸 떨어지고요. 자, 포도당 대사 능력도 감소됩니다. 근육 질량도 줄어들고요.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약간 감소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자, 지금까지 푸셨던 19번, 20번, 21번. 네, 전부 다 이 표를 갖고 계시면 빨리 풀 수 있어요. 얘는 암기. 네, 소화기계부터 내분비계까지 각 파트별로 증가되는 표현들을 따로 모아두었으니까, 학원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네, 이런 거 암기하고 계시면 아까 같은 문제도 굉장히 많이 빨리 풀립니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들 직접. 네, 정지 버튼 누르시고, 아직 암기가 안 되셨다면, 한번 이렇게 손으로 화면을 가리고, 소화기계 증가되는 게 뭐였지? 스마시마 증가. 호흡기계는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 이런 식으로 직접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22번 백내장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 오른 것은 1번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2번 자외선 차단, 3번 금주나 금연, 4번 대사 이상, 5번 유전적 소인.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에 의해서도 백내장 발생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2번 같은 게 자외선 차단이 아니라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발생 위험이 높아지죠. 네, 자, 금주와 금연, 흡연이나 음주도 발생 위험이 높아져요. 얘네들은 관련 요인이 아니라 이거 있으면 잘 생기지 않는 거죠. 대사 이상은 노인성 난청과 관련이 돼 있고요. 또 이제 유전성에 대해서 약간 얘기할 때 녹내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23번. 위암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맵고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 2번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한다. 3번 흡연한다. 4번 위 내시경으로는 조기 진단이 어려우니 검사는 받지 않는다. 5번 악성 빈혈은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맵고 짠 음식은 피해 주셔야 되고요. 금연해 주셔야 됩니다. 위내시경 조기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 꼭 받아주셔야 되고요. 자, 악성 빈혈에서 약 10% 위암 발생률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악성 빈혈 적극적으로 치료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24번. 대상포진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 괴사, 2번 딱딱하고 변색된 피부, 3번 자색 출혈반, 4번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 5번 손가락 사이의 부분 물집. 자, 정답은 4번이죠. 자결감, 열에 타는 듯한 느낌을 포함한 발진. 네, 생각만 해도 통증이 밀려옵니다. 대상포진. 자, 피부 괴사는 욕창의 증상 중에 하나고요. 딱딱하고 변색된 피부는 머리니에 흡혈 물었을 때. 자색 출혈반, 네, 요거랑 관련이 없죠. 네, 그냥 손가락 사이 부분 물질, 이건 오매한 증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5번. 폐결핵의 증상으로 오른 것은 1번 농용 및 객혈, 2번 체중 증가, 3번 아침에 발생하는 고열, 4번 식욕 증가, 5번 초기부터 심한 기침.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농용 객혈 맞아요. 객혈은 피를 토하는 거, 그렇죠? 농용은 흉곽에 농이, 고름이 잔뜩 찬 거고요. 체중 증가가 아니라 체중 감소고 고열이 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후에 발생하는 고열입니다. 식욕 부진이 나타나고요. 초기는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자, 26번. 머리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석회만 확인되는 경우에도 치료가 필요하다. 2번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한다. 3번 머리니 대상자의 빗을 같이 사용한다. 4번 친구와 옷은 찬물로 세탁한다. 5번 방 안에 남아있는 머리카락은 그대로 둔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야외 활동 후에는 네, 옷을 얼른 세탁하고 샤워를 해주셔야 되고요. 석회만 확인되는 경우엔 치료가 불필요합니다. 네, 빗을 이렇게 빗어 내려주셔야 되고요. 자, 머리니 대상자 빗을 같이 사용하시면 접촉이 돼요. 옮겨가요. 접촉되면서 빗, 모자, 옷, 수건 이런 건 다 피해 주셔야 되고요. 찬물로 안 되죠. 뜨거운 물로. 그래도 머리니는 55도 이상에서 끓여주면 사멸이 거의 됩니다. 자, 진공청소기로 남아있는 혹시라도 사체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27번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번 양말 착용보다 맨발이 안전하다. 3번 주의 깊게 발의 상처를 관찰한다. 4번 발을 씻고 물기는 남겨둔다. 5번 뜨거운 곳에 노출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발톱은 둥글게가 아니고 일자로 깎아주셔야 되고 양말을 착용하셔야지만 맨발일 때 발생한 사고율보다는 안전합니다. 착용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맨발로 했을 때 발의 상처가 잘 나나요? 양말을 착용했을 때 잘 나나요? 이걸 물어봤던 거죠. 발은 씻고 물기는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네, 물기는 완전히 건조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 습기 안에서 또 괴사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겠죠. 뜨거운 곳에 노출하시면 안 되죠. 감각의 저하 때문에 뜨거운 곳에 노출되면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처 나시면 상처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 28번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내 활동을 늘린다. 2번 괜찮을 것이라는 말로 지지한다. 3번 정신과 외래를 방문하여 상담 치료만 받는다. 4번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5번 식욕이 생길 때만 식사를 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맞죠? 실내 활동보다는 모임 사회적 활동 밖으로 나가는 게 좀 좋고요. 괜찮을 것이라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정신과 외래를 방문하셨다면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 주셔야 되고요. 식사는 식욕을 땡길 때만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29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농구, 탁구와 같은 운동을 한다. 2번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한다. 3번 준비 운동 없이 본 운동으로 들어간다. 4번 땀은 흡수되지 않은 옷을 입는다. 5번 운동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운동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한다. 자,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 금이에요. 그게 구기 종목이죠. 농구, 탁구, 스쿼시, 테니스, 거기에 동작이 빨리 되는 태권도, 이런 것도 피하셔야 되고, 고강도 운동보다는 저강도 운동을 시작하셔야 되고,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셔서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막아주셔야 되고요.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잠깐 끊는 것으로는 건강을 증진할 수 없다. 2번 간접 흡연은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다. 3번 흡연은 폐암만 발생시킨다. 4번 금연 후 1년 기간이 지나면 심장병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 5번 금연을 해도 기대 수명에 변화는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증진할 수 있어요. 예, 간접 흡연은 질병을 유발한다. 직접 흡연만큼이나 간접적으로도 질병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여러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에요. 폐암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금연을 하게 되면 기대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이 늘어납니다.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반드시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1번 폐렴구균, 2번 수두, 3번 말라리아, 4번 B형간염, 5번 볼거리.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65세 이상에서 접종하는 접종명이 폐렴구균 외에도 인플루엔자 독감, 그다음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이런 예방 백신을 꼭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혹시 연수도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예방접종에서는 접종명하고 연수는 독감 인플루엔자는 매년마다, 네, 그 다음에 화상풍과 디프테리아는 매 10년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2번 대상자에게 식사 섭취와 목욕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관찰한 상태를 기록하는 기록지의 종류는 1번 장기간 급여 제공 기록지, 2번 인수인계서, 3번 사고 보고서, 4번 상태 기록지, 5번 간호 일지.
네, 정답은 4번이죠. 섭취와 목욕 서비스에 나타냈던, 뭐 이것뿐만 아니라 배설, 목욕, 수분 섭취, 식사 섭취, 체위 변경, 외출과 같이 어떤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공 내용 어떤 걸 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기록지가 상태 기록지였습니다. 네. 장기간 급여제공 기록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있어요. 시간. 예,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얼마 동안 했습니까? 요걸 반드시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냥 가려다가요. 찝찝해서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면. 네. 자, 33번. 요양보호사들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관리자가 기관 운영, 인사, 복리후생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게 개최하는 회의는 1번 사례회의, 2번 원래회의, 3번 화상회의, 4번 운영회의, 5번 연구회의. 정답은 2번 원래회의입니다. 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한 회의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사례회의, 원래회의. 아, 네. 이거는 이지선의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원래회의는 지금 나왔으니까 사례회의는 어떤 건가요?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해서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개최한 회의입니다. 자, 주체자만 잘 아시면 돼요. 대상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 회의에서. 그럼 사례회의. 요양보호사들의 중심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 원래 이것만 구분하시면 정답 중에 하나는 충분히 보이실 겁니다. 34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의 권리장전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죽음에 대한 감정과 느낌은 절제되어야 한다. 2번 돌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은 제외되어야 한다. 3번 고통은 당연히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 4번 다른 사람의 신념에 반하는 경우 결정은 비판받을 수 있다. 5번 질문에는 성실권 답변을 들어야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감정과 느낌은 표현할 권리가 있어요. 절제되시면 안 되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요. 고통은 당연히 참는 게 아니에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진통제 같은 거 투여도 가능한 거고요. 자, 다른 사람들의 신념에 반하더라도 나의 결정이 비판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는 건 5번밖에 없네요. 자, 이제 이론 35문제 마지막 분로 가겠습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작성했더라도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 2번 내용 변경은 1회만 가능하다. 3번 작성하고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한다. 4번 물 공급과 영양분 공급은 보류할 수 있다. 5번 20세 폐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대리로 작성할 수 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작성했더라도 자동으로 연동되는 건 아니죠. 네. 자, 그다음 2번 같은 경우 내용 변경은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변경이나 처리할 수 있다. 자, 작성하고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 등록 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물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송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이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는 거예요. 어떤 대리인으로 인해서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35분을 같이 풀어봤어요. 제가 사실은 이번 달 안에 10회차까지 마무리를 다 지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9회 가고 있으니까 이제 3번만 하면 제 문제집 해설이 다 끝나거든요. 예, 조금 서둘러서 더 했어야 되는데 정말 많이 바빴어요. 그동안에 3월이 정말 스케줄이 너무 많이 예,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좀 네, 틈을 많이 못 냈기 때문에 좀 빨리 못 온 부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안에 지금 빨리 끝내고 저도 사실 다음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제 문제집 출간하고 문제를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또 200문제를 또 만들어서 다른 네, 곡과 지금 제휴를 해서 이미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거기서도 해설 영상을 부탁을 받아서 그걸 지금 네, 그쪽 업체가 네, 기관이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걸 제가 다음 달에는 또 받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번 달 안에 좀 마무리를 다 진행하겠습니다. 놀쌤 문제풀이는 계속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공부하시는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네, 내일 또 이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